자, 이렇게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함으로 인해서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제 임시체제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일명 이게 이제 12.12 군사 쿠데타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유신체제가 끝나면서 당시 이제 국민들은 이제 군부 독재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민주화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 그 희망이 부풀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일명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래서 80년 5월에 이 서울역 광장에 10만 명이라고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었는데요. 이들이 이제 계엄을 철폐하라, 그리고 이제 유신헌법을 개정하라, 이런 요구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이 시위를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었던 시위대 입장에서는 혹시 자신네들의 이런 시위가 이 신군부 세력들에게 혼란으로 비춰져서 이제 혼란을 진압하겠다, 혼란을 잠재우겠다고 해서 혹시 이 신군부가 정치적 전면에 나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시위를 이제 자진해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이 전두환 노태우가 이끄는 신군부는 결국은 이제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을 아예 오히려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시위와 집회를 금지하는 이런 조치들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렇게 그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5월 18일 날 그 광주에서 시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시위에서도 요구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유신헌법의 개정과 그 다음에 계엄 선포를 철회하라는 거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시위가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신군부는 이제 이런 공수부대를 동원을 해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폭력적인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진압하는 거와 군대가 진압하는 거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이 공수부대가 동원이 돼서 진압이 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무차별적인 폭력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됐던 거고, 그러자 이제 당연히 광주 시민들이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시위대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전남도청에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이제 펼치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대규모 집회가 펼쳐지게 되니까 계엄군은 그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를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많은 이제 희생자를 낳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시민들이 결국 경찰서를 습격하거나 해서 이제 무장을 하게 되는 거고, 스스로 무장을 해서 이제 시민군을 조직해 나가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민군이 조직하면서 이제 무력으로 저항을 하니까 결국 계엄군이 일시적으로 광주 외곽으로 이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계엄군이 경주 외곽으로 나가면서 철수하면서 한편에서는 이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을 한다거나 매도한다거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광주로 통하는 통신들을 다 차단하고, 그다음에 교통도 다 차단을 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 광주가 완전히 고립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민수습대책위원단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시민들이 구성한 시민수습대책위원회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이제 우리 평화적으로 협상합시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고요. 오히려 5월 27일 날 계엄군이 다시 광주로 진입을 하게 되고, 이 광주로 진입하면서 이제 무자비한 학살이 이제 자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민군, 그 다음에 시민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전남도청을 이 계엄군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은 이제 강경 진압에 의해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군부가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한 거에 대해서 맞선 이제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 이렇게 이제 이 운동의 성격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이제 80년 5월 18일 있었던 이 그 민주화 운동은 이후에 80년대 신군부 집권기에 일어나게 되는 많은 민주화 운동의 어떤 토대가 되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도 많은 이제 민주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피플 파워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것처럼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5.18 민주화 운동은 반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5.18 그 시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공수부대, 군대가 동원이 된 거잖아요.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국군 작전 지휘권은 우리나라 국군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를 이동시키고 그저 파견하고 하려면 결국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승인 또는 묵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수부대가 동원이 돼서 강경 진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신군부에 대한 어떤 지지, 암묵적인 지지 또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이런 반미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광주가 교통과 통신이 다 차단된 상태에서 고립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이제 독일 외신 기자였던 힌츠페터라는 사람이 그나마 이 진상을 촬영을 해서 내보내게 되면서 이제 국제사회에 이 상황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고요. 이와 같은 이제 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기록물들이 이제 2011년에 가면 그 국가 권력에 맞선 민중들의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점에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결국 이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해 나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를 안정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사회 기강을 확립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일명 이제 정의사회 구현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면서 이제 3청 교육대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언론들을 통폐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적인 언론인들은 이제 강제 해직을 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해 가니까 결국은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980년 8월에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게 되고, 자,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헌법을 이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다 가장 이제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이 유신체제가, 유신헌법이 계속 지속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죠. 군부가 연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유신헌법을 개정하라고 하는 요구들을 해왔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론들을 의식했던 이제 이 전두환을 중심한 신군부 측에서는 이제 헌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7년 대신에 단임으로, 더 이상 중임이고 뭐 삼선임이고 없도록 단임으로 딱 이제 못을 받게 되고, 대통령 선거는 이제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 걸로 헌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헌법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다시 헌법에 맞춰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1년에 이 새로운 이제 헌법에 맞춘 간접 선거를 통해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고 7년 단임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5공화국이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자, 앞서 얘기한 대로 유신체제 연장이 될까봐 하는 국민들의 우려, 그 다음에 이제 군부 독재의 연장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을 이제 무마시켜야 될 이제 필요성이 이제 이 신군부들에게는 요구가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두환 정부는 유화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 통행 금지를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의 어떤 두발과 교복의 자율화를 선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프로야구가 이때 이제 흔히 이제 창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시선을 이제 이런 스포츠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돌리는 이런 정책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 자율화도 이때 이제 실시가 되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는 이제 88 올림픽을 이제 유치를 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유화책을 펴긴 하지만 여전히 이 신군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80년대 동안은 신군부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여전히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들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두환 정부는 강경 진압을 계속 해왔던 거고요. 이 강경 진압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어떤 열기나 민주화 열망들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학생이나 민주인사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일부 이제 정치인들도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어야만 민주화가 갈 수 있다. 민주화로 가는 이제 하나의 단계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1985년에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가 되게 되는데, 이 총선거에서 이제 야당이 이제 선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야당이 급부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말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민심이 이 여당이 아닌 야당 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87년 1월 달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그 고문받던 학생이 이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던 거고, 이거를 이제 정부가 책상을 턱 치니까 억하고 죽더라고 하는 뭐 이상한 논리로, 그죠? 은폐 축소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두환 정부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신군부에 대한 그 분노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요구들이 더 들끓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위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은 그 4월 13일 날 호헌 조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호헌 조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헌법을 그대로 수호해 가겠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헌법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 간선제를 가겠다라는 거고, 이런 국민들이 요구하는 직선제를 아예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명 4.13 호헌 조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직선제를 거부를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이제 반감들이 더 들끓게 되는 거죠. 자, 그러던 찰나에 결국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그 박종철 학생의 사망의 원인은 단순히 심장마비가 아니라 결국은 물고문에 의한 사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폭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결국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학생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이제 꾸려지게 됩니다.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들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거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 나아가서는 이제 일명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 정권, 정권 퇴진 운동도 같이 전개를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나오는 구호가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이제 이 구호들이 이제 전국에 막 외쳐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 이제 87년 6월 9일 날 당시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던 이한열 학생이 진압 경찰이 쏜 이제 체류탄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인 6월 10일 날 이제 국민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자, 이 국민대회에 거의 이제 흔히 말하는 학생이나 뭐 민주시민 이런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당시 그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 직장인들까지 다 동참을 하면서 말 그대로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었다는 거죠.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여당이었던 민정당의 대표였던 노태우가 이제 그 6월 29일 날 결국은 이제 직선제 개헌안들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6.29 선언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직선제 개헌안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이제 직선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6월 이민주화 항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생과 시민들이 어떤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가지고 군사 독재를 끝내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다. 이제 헌법의 개정까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민주화의 하나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